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라마 아이언하트를 보고 난 후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스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언하트라는 드라마는 천재 리리 윌리엄스의 고군분투와 성장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아이언 슈트를 제작하는 리리는 불행하게도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벽에 부딪힙니다. 그녀의 꿈은 크지만 자금은 부족했고 결국 편법을 택해 대학 내 다른 학생들에게 완성된 프로젝트를 판매하는 일을 벌이죠. 이는 MIT 대학 규정을 위반한 행동이었고 4년간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채 장학금을 박탈당하고 퇴학 조치를 받게 됩니다. 주인공은 이 상황을 부당하다고 느끼지만 스스로도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학에서 짐을 정리하던 중 자신의 슈트를 조립하여 도망치듯 고향 시카고로 향합니다. 같은 시간 시카고에서 후드라는 범죄 조직이 주택을 털려다 실패하고 기술에 능한 인물을 새로 찾던 중 우연히 슈트를 착용한 리리를 목격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이미 리리의 퇴학 소식을 알고 있었고 그녀의 행동에 화를 냅니다. 그 와중에 리리의 친구였던 나탈리의 동생 자비에르가 등장해 그녀를 감싸지만 리리는 평범한 삶을 거부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게 만들고 싶어 하며 그래서 모두가 좋아할 슈트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후 슈트 부품을 모으던 중 후드 조직의 일원인 존과 마주하게 되고 그는 리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처음엔 주저하지만 결국 그는 그녀의 상황을 이해하는 듯 다가오며 리리를 조직 테스트에 참여시킵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힌 채 독가스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리리는 기지를 발휘해 탈출에 성공하죠. 다만 그것은 조직에 들어가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리리는 자신의 기술을 이어가기 위해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총격전으로 친구와 아버지를 잃은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그녀 안에 깊게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슈트 속 인공지능을 만들던 중 나탈리가 나타나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1화가 마무리됩니다. 1화는 리리라는 캐릭터의 심리와 내면의 상처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러나 그 진지한 접근에 비해 악역 캐릭터는 몰입감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후드라는 조직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말과 행동에서도 위협감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조직은 그저 평범한 범죄자들의 집합으로 보이죠. 그래서 리리라는 입체적인 주인공과는 달리 후드는 긴장감 없이 드라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정서적 무게는 리리의 트라우마와 성장에 실려있지만 그 무게를 받쳐줄 빌런의 부실한 탓에 작품 전체의 균형이 흔들리는 느낌을 줍니다. 1화 마지막에서 완성된 인공지능의 모습은 리리가 원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새로 개발한 AI가 자신의 죽은 친구 나탈리를 모델로 삼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리리는 당황하지만 이를 바로 수정할 수 있는 방법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곧 새로운 팀과의 만남을 위해 가야 되기 때문이죠. 팀의 리더 파커, 일명 후드라는 조직의 각 멤버들을 리리에게 소개합니다. 이들은 각자 해킹, 화력, 힘, 운전 등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시카고 지하 화물 터널을 개발하려는 기업에 대한 침투를 계획 중입니다. 리리의 관심은 오로지 보상에 쏠려 있습니다. 아이언 슈트의 기능을 완성하기 위한 부품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이죠. 리리는 AI인 나탈리에게 부품 판매자를 알아보게 하고 조심스럽게 AI를 노트북에 잠가두고 떠납니다. 한편 AI는 리리의 사진 폴더를 열어 실제 나탈리의 추억을 탐색하며 그 감정을 기반으로 스스로 잠금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리리의 어머니에게 모습을 드러내는데 어머니는 반갑게 맞이해줍니다. 리리는 무기상과 만나 필요한 부품을 확보하고 팀의 작전에 투입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중요한 하드드라이브를 떨어뜨리는 사고로 인해 위기를 겪습니다. 다행히 위기를 잘 극복하고 회사를 장악해 미션을 성공합니다. 후드는 팀원들을 모아 파티를 벌이면서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망토 같은 무기의 비밀은 미스터리를 암시합니다. 파커의 등에 퍼지는 신비한 자국은 그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어떤 것과 계약을 한 듯한 느낌을 보이며 마무리됩니다. 2화는 이야기의 전개보다는 캐릭터의 설정, 확장에 집중한 편입니다. 리리가 무기상과 거래하고 AI와의 관계가 변화하는 과정을 잘 담고 있습니다. 리리와 친구 AI와의 협업은 향후 아이언맨 자비스보다 더 뛰어난 조합으로 보여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후드 조직의 리더는 이번 화에서 엄청난 포스로 주목받습니다. 원래는 빌런이 코스튬을 입었을 때 위협감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 드라마는 오히려 복장을 벗었을 때 인간적인 내면을 드러낼 때 비로소 캐릭터가 흥미로워집니다. 그가 왜 후드의 힘에 집착하는지 어떤 서사가 있는지 계속 기대감을 가지며 다음 화에 이어갑니다.
3화는 축하 파티를 하며 잘 놀고 있지만 멤버 중 한 명이 후드 망토를 몰래 해킹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분위기는 험악하게 변합니다. 이 망토의 위험성을 모른 채 해킹한 멤버는 어쩔 줄 몰라 하죠. 리리는 여전히 자신이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인식에 저항하지만 파커는 그녀에게 괜찮다고 안심시킵니다. 그녀는 지금 범죄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양심에 찔리죠. 집으로 돌아온 리리는 자비에르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는 여전히 나탈리에 대한 추억을 소중히 여기며 리리가 슬픔을 회피하는 방식과 대비됩니다. 그 와중에 무기상이 다시 나타나 그녀에게 협력을 요청하죠. 그는 협박을 통해 인류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만들고 싶어 한다며 강제로 협력시킵니다. 리리는 친구 AI와 더 돈독하기 위해 억지로 약속을 잡고 함께 외출합니다.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 그녀의 아픈 기억을 떠오르게 하며 또 한 번의 공황 발작을 불러일으킵니다. 후드라는 조직의 전 직원 램페이지가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파커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사용하는 마법 망토의 일부를 훔쳐 분석하려 하죠. 쉽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에 무기상을 찾아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이야기를 하던 도중 리리는 무기상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바로 아이언맨 1의 빌런인 아이언 몽거, 오바다이아 스테인의 아들 에제키엘 스테인이었습니다. 자신은 그와 다른 길을 걷고자 노력해왔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과거를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밤이 되어 후드의 작전이 시작되고 리리는 AI에게 슈트를 맡긴 채 자신은 은밀히 파커의 망토를 일부 잘라냅니다. 그러나 경보가 울리며 상황은 급격히 나빠지죠. 파커는 회사 사장 메이슨을 살해하고 리리는 현장에서 탈출을 시도하던 중 파커 동생을 마주칩니다. 그녀가 망토의 조각을 갖고 있다는 걸 본 1호는 의심하고 결국 두 사람은 폐쇄된 공간 안에서 싸움을 벌이는데 산소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리리는 겨우 탈출하지만 존은 그대로 남겨져서 죽게 됩니다. 마지막 장면은 파커가 불안을 드러내면서 마치 환상처럼 나타난 존의 시신을 보게 됩니다. 파커는 어떻게 복수를 할지 예상이 되는 그림이었죠. 3화에서는 리리는 더 이상 성과 악의 경계선 위에 머무를 수 없고 명확한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됩니다. 마블 세계관 안에서 악인의 후손이 선을 추구하며 갈등하는 모습은 익숙하면서도 신선하죠. 결국 3화는 리리의 죄책감, 상실,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키는 에피소드이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의 후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